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삼각형의 오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삼각형의 오심. 오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심판이 잘못 판정했다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다. 시작부터 너무 썰렁한 느낌으로 가서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 과연 삼각형의 심이 총 몇 개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5개의 심이가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는 사실 조금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평면좌표 단원에서 우리가 이 단원을 마무리하기 전에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게 조금은 더 남았지만 그 전에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5개의 심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함께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삼각형의 5개의 심은 어떤 심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본다면, 첫 번째, 선생, 삼각형에는 어떤 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심이 있다. 첫 번째, 무슨 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렇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 무슨 심이 있다? 무게중심이 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심이 있을까? 그렇죠, 외심이라고 하는 게 있네. 우리 조금 밑에다가 적어보자. 작도하는 것도 한번 적어봐야 되니까. 두 번째, 무슨 심이 있다? 외심이 있다. 외심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으면 세 번째도 바로 나올 수 있겠네. 자, 세 번째는 그래, 내심.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네 번째부터는 말 못하는 친구들이 꽤 될 거야. 자, 네 번째의 심,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5개의 심 중에 네 번째 심을 말해봐라 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심에 가득 찰 것 같아. 그래서 수심. 재미없어도 재밌게 듣기 바라고. 5번째, 뭐 하지 말아라? 5개의 심이 있는데 4가지 심을 말하고 방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방심까지 일단 적어볼게.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이 심 중에서는 이 5개가 모두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무게중심은 무조건 잘 알아야 되겠네. 외심 무조건 잘 알아야겠지. 내심도 무조건 알아야 될 거고 수심도 무조건 알아야 될 건데, 누구는 방심에 대해서, 5번째 방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라는 말까지는 선생님이 못하겠어. 일단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우리 5개의 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꼭 외웠으면 좋겠다. 지금 선생이 적는 5개의 심을 작도하는 방법 중에 무게중심, 외심, 내심, 그리고 수심까지는 작도하는 방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선생이 하나하나 설명도 다 다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게중심 먼저 작도하는 방법부터 말해보면 어떻게 작도한다? 삼각형의 자, 삼각형 빼버리자. 간단하게 적을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도록. 자,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 중선의 교점을 우리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세 중선의 교점? 무슨 말이에요? 자, 선생이 밑에다가 바로바로 설명하면서 가볼게. 자, 조금 얘를 밑으로 내려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자. 세 중선의 교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선생이 요렇게 삼각형 하나만 그려보자. 요렇게 하나 그리고 선을 요렇게도 그리고 요렇게도 삼각형을 그려놓고, 자, 각 꼭지점을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선생을 따라와 보자. 일단 중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에 지나도록 선을 긋겠다라는 거야. 즉 B와 C의 중점을 선생이 편의상 M이라고 해볼까? 그리고요 A와 C의 중점을 편의상 N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A, B의 중점을 편의상 L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각 꼭지점에서 이 중선에 선을 그어 볼 수 있을 텐데 요 B에서도 요 N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C에서도 L에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선생이 대충 찍었지만 항상 이런 중선은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되는데 이 교점을 우리가 앞으로 무게중심이라고 할 거면서 그 무게중심을 표현할 때는 G라고 하는 영문자를 써서 나타낼 거야. 그리고 중학교 때 배웠었던 무게중심 하면 가장 기본적인 성질 어떤 것까지는 확인해보고 넘어가자. 그렇죠. AG와 GM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전부 G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BG 대 GN도 몇 대 몇이 되고 2대 1이 되고 마찬가지 CG와 LG의 길이비도 몇 대 몇이 된다? 2대 1이 된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외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 외심. 외심은 뭘까? 조금 위로 올려봐야겠네. 자, 쭉 올려서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볼게. 그리고 요 3, 4, 5번도 쭉 밑으로 내려놓자 일단. 자, 외심. 선생, 외심은 뭔데요? 자, 외심도 어떻게 작도가 되는지 중학교 때 벌써 공부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외심에 대해서 많이 잊고 있을 거니까 선생님이 먼저 적어본다면 자, 외심은 이렇게 작도를 했었어. 세 변의 무슨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외심이라고 부른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반드시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는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주길 바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가 무슨 심이라 부른다? 외심이라 부른다. 그럼 마찬가지 선생님이랑 같이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자. 자, A라고 하는 요런 세 변을 요렇게 그려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각 꼭지점을 A, B, C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지 위에서 말하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자, 말 그대로 이거야. 수직 이등분선은 예를 들어 B와 C라고 하는 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중점만 먼저 찍어볼까? 이 중점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 마찬가지 A와 B의 중점도 이렇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중점을 지나면서 몇 도로 만나는 그렇지 누구와 BC와 90도로 만나는 선을 말하는 거고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AB와는 몇 도로 만나는 90도로 만나는 이런 선을 우리는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나 봐. 그런데 우리가 AC에 무슨 점을 잡고 중점을 잡고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어보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점,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교점을 지나게 되나 봐. 이렇게 쭉 그어보면 실제로 그림을 잘 그려보면 이 수직 이등분선은 요 만나는 점을 반드시 지나게 돼서 새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점을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부를 거고 앞으로는 영문자 O를 써서 많이 나타내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그럼 외심에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니?
당연히 외심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요 외심이라고 하는 거는 외접원의 뭐가 되는 거야?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외접원은 또 뭐야?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중학교 때 이런 성질들을 한번 유도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오늘 선생님이 증명까지는 안 해줄 거지만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수 있냐? 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항상 서로 뭐하다라는 거 알 수 있다? 같아요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이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진다. 그 이유는 뭐로써 같아진다? 반지름으로써 같아진다. 다시 이 내용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자. 외심, 즉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녀석인 건데, 이렇게 외심을 작도를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 세 꼭지점까지, 세 꼭지점까지의 뭐가 같아집니다? 거리가 같습니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왜? 여기에서 말하는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외접원의 무슨 름이 될 거다? 반지름이 될 거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돼서 같아진다 라는 거 공부했을 거야. 자, 다음 넘어가 보자. 내심 한번 봐볼게요. 내심은 도대체 어떻게 작도가 됐었고, 내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내심. 먼저 내심은 작도를 어떻게 하더라? 내심을 작도할 때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거 잘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기억날 거야.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다시, 내심은 뭐라고?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내심이라고 말한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얘기만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으니까 또 선생이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 내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각을 뭐라고 하는 거야? 삼각형의 내각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각을 뭐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 이등분하겠다라는 거야. 요렇게 다시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 하나 그어보고, 또 요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어보고, 또 요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하나 그어보면 거짓말처럼 세 선은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내심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내심을 어떻게 많이 표기할 거냐면 대문자 I를 써서 많이 나타낼 거고, 이 내심은 무슨 원의 중심이 되겠구나?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 다시 뭐라고? 내심은 어떤 원의? 내접원의 뭐가 됩니다? 중심이 됩니다. 요 정도 할 수 있겠지? 내접원의 중심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요? 내접원은 뭔데요? 아까 외접원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연결하는,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었었다면, 내접원이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세 변에 접하는 원을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심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가 있었냐면, 내심에서, 다시 어디에서? 내심에서 세 변까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거 공부한 적 있을 거야. 세 변까지 이르는 거리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몇 도로 만나게끔? 90도로 만나게끔 요렇게 선을 그었을 거야. 무슨 발을 의미할 거다?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는 걸 의미하겠네. 이렇게 내심에서부터 삼각형의 세 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 수선
길이들이 전부 같아진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뭐로써 같아질 거다? 내저번의 반지름으로써 같을 거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 내심으로부터 세변까지의, 다시 내심으로부터 세변까지의 뭐가 같습니다? 거리가 같아요. 이 말 절대 잊지 말자. 앞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이런 기본적인 기하 내용들은 다시 개념으로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중학교 때 배웠었던 기본 기하에 대한 내용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기 전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둘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세변까지의 거리가 같은데 이 거리는 왜 같다고? 당연히 내저번에 뭐가 될 거니까 내저번에 반지름이 되면서 같을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선생님이 증명을 자세하게 못 해주는 건 되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요거까지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여러분들도 많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부탁할게. 자, 네 번째 무슨 심? 수심. 수심은 뭘 어떻게 작도했었을까? 수심은 뭘까? 자, 중학교 때 나오진 않았어. 근데 이제 수심을 작도할 때는 각 꼭지점에서 대변이라고 하는 건 마주보는 변을 말하겠지. 대변에 무슨 선을 그었을 때? 수선을 그을 때. 대변에 수선을 그을 때 새 수선이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 새 수선의 교점을 우리는 수심이라고 부르나 봐. 다시 수심 작도 어떻게 한다? 새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그어서 그 새 수선의 교점을 얻어서 수심을 작도할 수 있다. 이 수심은 조금 길게 쓴 이유가 왜 그렇다고?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 또 선생님이랑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이런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각 꼭지점을 A와 B와 C라고 한 다음에 각 꼭지점에서 뭐 하나 그어볼 거라고요? 수선을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수선을 그리겠다라는 건 90도로 만나게끔 그리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90도를 만나게끔 그려보고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수선을 그어본다면 우리는 이 세 개의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 여기 보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점을 무슨 심이라고 부를 거다? 수심이라고 부를 거다. 다시 우리가 실제로 이 수심은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잠시 나오고 말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수심 하면 어떤 심을 의미하는지는 머릿속에 딱 왔으면 좋겠다. 자, 방심은 선생이 말로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방심은 뭡니까? 방심이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작동하나 봐요. 삼각형의 세 개의 각 중 두 외곽의 무슨 선과 이등분선과 나머지 한 내각의 무슨 선? 이등분선은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되는데 그 교점을 우리는 방심이라고 하나 보다. 다시 방심이라고 하는 건 두 외곽의 이등분선과 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방심이라고 하나 봐. 자, 여기 여분이 있으니까 그냥 오늘 뭐 작도하는 김에 자, 그림 하나 그려줄게. 자, 방심 한번 여기다 표현해 볼 거야. 자, 삼각형 하나 그리고 또 요렇게 선 딱 그렸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자. 자, B가 안 예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
자, 여기 B라고 했을 때, 자,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야. 뭐 할 거라고? 두 외곽의 이등분선과 한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인 거니까 외곽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외곽이 표현됐으면 좋겠으니까 요 AB를 조금 더 선을 긋고, 마찬가지 BAC를 연결한 요 선도 이렇게 조금 선을 그으면 이런 각을 우리는 외곽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니? 그렇지. 그럼 우리 외곽의 이등분선, 이 각을 요렇게 이등분하는 선, 자, 그림 좀 간단하게 나오기 위하여 믿을 수 없겠지만 여기가 각이 이등분 됐다라고 좀 생각하자.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마찬가지 요렇게 외곽을 이등분하면 요 각도 요렇게 이등분돼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 꼭지점 A에 내각을 요렇게 이등분해 보면 거짓말처럼 하나의 교점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 교점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방심이라고 부르나 봐. 그리고 이 방심은 방저번의 중심이 되는데 거기까지 오늘 선생이 얘기하진 않을게. 자, 마찬가지 여기도 각이 이등분 됐으니까 이등분 됐다라는 걸 세모로 표시해 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방심도 작도로 해보다 보니까 방심은 다른 4개의 심과는 다르게 몇 개 존재할 거다? 1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존재할 거다? 3개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데도 방심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런 데도 무슨 심이 있을 수 있다? 방심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4번째 수심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방심도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어떤 수학 공부를 하면서 만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거야. 수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수선의 방정식, 다시 말하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됨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때 수심이 나오는 거지 큰 중요성을 갖는 심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었던 내접원의 중심이 되는 내심이나 외접원의 중심이 되는 외심이나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 3개의 심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외심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에 따라 외심의 위치가 삼각형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빗변의 중점에 오기도 하고, 둔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삼각형의 외부에 찍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차차 얘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꼭 복습하고 다시는 삼각형의 5개의 심에 대하여 얘기하는 일이 없을 거니까 요 정도 개념은 정리를 잘 해 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